EY 컨설팅 안동민입니다.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기업 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 행태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뉴 노멀 시대라는 단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왔던 단어이긴 한데 이 뉴 노멀 시대는 2009년, 2008, 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뉴 노멀 시대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크게 보면은 저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국가 경제에 대한 저성장, 그리고 기업은 저수익률을 갖게 되고 또 가계는 저소득을 갖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됨을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한 사회적으로 그 변화가 또 크게 한번 요동치게 되는데요. 이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언택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비대면,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과 모바일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사회입니다. 특히 디지털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특정 계층, 특정 연령, 그리고 특정 소득계층 이런 특정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강세를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이 디지털에 대한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통과 소비재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를 겪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사례에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뉴 노멀 시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소비재 산업이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는 소비자의 니즈가 좀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고 특히 소비자의 니즈는 채널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채널들이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존에 하고 있던 마케팅이나 서비스가 과연 현재의 그런 디지털 채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쇼핑 채널이 팽창하는 부분입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금 형태의 그런 쇼핑 채널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의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해서 유통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로드샵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해서 샵인샵, 즉 다른 대형 샵에 들어가 있는 형태들, 그리고 대리점도 기존의 대리점, 또 위탁 대리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오프라인 채널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팽창되는 채널 속에서 저희가 고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크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그 소비자의 니즈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서 채널도 다양하게 되고 이 다양해진 채널에 어떻게 기존 상품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겠는데요. 과거에 하고 있었던 그런 단기적인 마케팅이 지금의 어떤 그런 유통 상황에서 과연 먹힐 수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 상품들이 그러면 새로운 채널에는 진입이 쉬운지 신규 채널에 진입을 하게 될 때 기존 상품을 폐기하고 신상품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 또는 기존 상품을 변형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의 연장성산인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채널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유통 채널을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물류 비용 등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들을 절감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맞게 되겠고 과연 어떻게 그런 확대되는 유통망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효과적으로 제고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 또한 이 관련된 내부 운영 비용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객을 가치를 창출하는 관점으로 전환할 건지 이런 좀 도전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그 가구 등 인테리어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퍼니싱 제조 및 유통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그러한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올 초부터 발생하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환경에서 더욱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구축 추진 사례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것이라 코로나와는 좀 무관한 거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뉴노멀 시대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볼 때 오늘 적절한 그 사례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홈퍼니싱 기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홈퍼니싱 기업의 환경이 이 뉴노멀 시대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과거 10년 정도 걸쳐서 이 뉴노멀 시대에서 홈퍼니싱 기업은 특히 제조보다는 유통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제조 부분은 영세화되거나 혹은 대형 홈퍼니싱 기업은 제조를 아웃소싱하고 유통을 강력하게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는 50인 이상의 가구 제조 사업체가 약 12.8%였습니다만 지금 2016년 현재는 9.6%, 2020년에는 그보다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홈퍼니싱 업체들의 그 기본적인 투자 방향이 제조 위주에서 지금 매장의 확대나 온라인을 강화하는, 즉 유통 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홈퍼니싱 그 산업에 있어서의 국내의 경우는 이케아가 진출한 이전과 진출한 이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케아가 진출한 이후에 각 홈퍼니싱 업계에서는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강화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의 경우에서는 외주화를 통해서 제품의 매출 비중을 감소시키고 또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기존의 그 단일한 어떤 그 커머디티한 상품에서 더 확대돼서 서비스를 융합하는 그런 상품화를 통해서 시장을 좀 더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인테리어를 결합한 패키지, 그리고 건자재나 시공이 가구 상품과 연결돼서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 등을 저희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홈퍼니싱 업계에서의 그 뉴노멀 시대에서는 시장과 고객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내에서는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 수년간 연평균 20%를 웃도는 1인 가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저희가 1인당 GNI는 3만 부를 돌파했는데 소득 수준이 3만 부를 돌파한 이후에 홈퍼니싱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3만 부를 돌파한 이후 10년간 매년 평균 두 자릿수의 홈퍼니싱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인테리어에 대한 그 소비 패턴도 변화하게 됐습니다. 주거 환경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가구나 소비 행태도 좀 변하게 됐는데요. 우선 집은 과거에는 잠자는 공간인데 지금은 휴식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가구는 과거에는 소유하는 그런 재산의 개념에서 지금은 유행에 따라 교체하는 패션 제품의 개념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소파의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7에서 8년이었다가 절반 정도의 3에서 5년 정도의 주기가 단축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그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 초부터 있었던 코로나19가 이 홈퍼니싱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홈퍼니싱 시장은 오히려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런 측면을 보였는데요. 재택근무나 외식을 자제하는 등 아웃도어 활동보다는 인도어 활동에 치중을 하다 보니 가정용이나 주방용에 대한 가구나 소파 같은 홈퍼니싱 제품들의 수요가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2020년 올해 1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형 가구 제조 유통 가구사들이 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분기도 지금 2분기에 대한 결산을 진행 중이겠지만 1분기와 못지않은 그런 성장을 보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온라인 매출이 물론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훨씬 더 기대보다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의한 언택트 소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많이 이해하고 계실 부분인데요. 특히 전체 소비재의 온라인 전체 매출 증가가 5월 경우에는 13.5% 정도 성장을 했는데 생활가구 부문은
그보다 훨씬 높은 23% 정도가 전월 대비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홈퍼니싱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홈퍼니싱 시장의 성장을 좀 더 가속화하는 매개체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물론 이러한 환경이 결국은 변화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데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과 고객의 변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장과 고객 향 기업 시스템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그 과제로서 기업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주요 과제들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신속하게 고객들에 대한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기업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이 급속도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의 확대가 단순히 그 온라인몰에서의 판매만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온오프 시너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IT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단순한 상품뿐만 아니라 시공이나 혹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포함한 상품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급 대응은 기존의 커머디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 대응 능력을 기업 시스템에서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의 그 주요 혁신해야 될 항목이 내부 비용에 대한 효율화인데, 이 부분은 신기술 기반에서 어떻게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네 번째 과제로서 이 기업 시스템 구축하는 전반적인 그 방향성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기업 시스템은 전체적으로는 SAP S/4HANA의 ERP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출발해서 단순히 ERP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시스템, 특히 시장과 고객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재구축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유연하고 신속하게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 구축 그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매장의 시스템은 우선 그 고객의 접점에 있는 포스 시스템, 그리고 그 포스에 있는 정보들을 관리하는 매장 관리 시스템, 저희가 엔드 오브 세일즈, 즉 EOS라고 표현하는 그런 매장 관리 기능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다시 ERP로 연결하는 그런 3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 기간 시스템인 ERP 시스템의 각종 물류 정보나 재고 정보나 관련 판매 정보, 특히 타매장의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기존 매장에 제공을 하고, 그래서 판매 촉진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장의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서 포스의 많은 기능들을 그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기능을 주다 보니 포스가 효과적으로 기간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4HANA의 그 SAP UI5에 대한 기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장 관리 기능을 SAP UI5로 개발을 해서 클라우드 포스와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매장 관리 시스템의 ERP 인터페이스를 불필요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매장에서 빠르게 타 매장의 재고를 파악하거나 물류에서 재고를 파악하고 재고를 이관해서 대면하고 있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실시간 판매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확대 기반 온오프 시너지를 통한 성장 지원입니다. 본 기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온라인몰도 같이 리뉴얼을 해서 좀 더 모바일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온라인을 판매 활동을 지원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ERP S/4HANA에 오프라인 매장 관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정보를 ERP로 인터페이스만 하게 된다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모든 판매 정보를 전부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CRM과 연결함에 따라서 멤버십 관리, 캠페인 활동 등을 온오프 동시에 추진하거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실적을 참조해서 고객들을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등 다양한 CRM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참조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더욱더 판매 활동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포함 상품 공급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특히 상품이 과거에는 이제 자체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던 것을 외주 제작 업체에 의뢰해서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제작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이제 다양한 이제 국가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구들을 수입을 해서 팔거나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공급 업체들이 제대로 이제 공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SRM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국내 업체, 제조업체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수입 업체들 또는 국내 업체의 경우에도 영세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SRM을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AP S/4HANA를 구축함과 동시에 SAP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EIM, 즉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오픈텍스트와 같이 해서 오픈텍스트의 디지털 컨텐트 플랫폼을 같이 도입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장점으로는 오픈텍스트는 SAP S/4HANA와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 않고 서로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이를 통해서 업체는 공급업체가 역량이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향 평준화한 그런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오픈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제작 정보나 각종 정보들도 이 오픈 텍스트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엔드투엔드 트래킹이 가능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기반 내부 업무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오픈 텍스트의 솔루션이 OCR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OCR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OCR 기능이란 문서에 있는 정보를 광학 정보를 읽어서 텍스트화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 저희가 각종 공급업체의 견적서나 혹은 수입 통관 서류 등 각종 문서의 디지털 문서 관리를 OCR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그 외주 제작업체의 품질 검사한 결과들을 입력을 하고 ERP에 OCR을 통해서 자동으로 저장하는 등 그런 활동을 이제 OCR을 통해서 하면서 굉장히 업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과 더불어서 오픈텍스트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과 SAP의 결합을 통해서 매장이 고객과의 판매 업무 이외에 견적서 생성 업무, 매출 현황 보고서 작성 업무 등을 RPA를 통해서 자동화함으로써 매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오픈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신속성이 굉장히 증가하였고, 또한 업무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하면서 각종 신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효율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고객, 공급업체를 포함해서 회사 전체에 일치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교환하게 됨에 따라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홈퍼니싱 업체에서 SAP S/4HANA ERP를 기반으로 CRM, 온라인몰, 그리고 각종 오픈텍스트, 각종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그런 시장 고객 환경에서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IT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결과를 들으셨는데요. 현재는 이 업체는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BW4 하나를 이용한 분석계 구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결과도, 본 분석계 시스템에 대한 결과도 옳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며 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